그림 가운데 시가 있고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시 쓰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하나로 보았다. 텅 빈 초옥과 숲을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등성이가 전부인 그림에 옮겨놓은 시 한 구절. 빈 산에 사람 없어도 물 흐르고 꽃은 피네. 화가는 심중에 어떠한 정취를 화폭에 옮겨놓으려 한 것일까? 색이 현란하진 않지만 안으로 스며들어 고요한 우리의 옛 그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손철주 미술 칼럼니스트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우리 옛 그림 앞에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무심코 지나쳤던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옛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그림의 풍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이시죠. 미술 칼럼니스트 손철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세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옛 그림 감상의 즐거움 전해주실 텐데요. 옛 그림을 감상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우선 그림을 보려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눈은 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은 옛 그림은 지금 우리와 같이 더불어서 살지 않는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들의 화가로서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 보기 위해서 화가의 마음, 그림의 마음을 따라가 보고자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옛 그림은 아주 시적인 정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문학적 의미, 그리고 시적인 정치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뭐 눈도 있고 마음도 있으니까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 어떤 종류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감상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첫 시간에는 산수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 산수화라면은 서양에서는 산수화를 풍경화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왜 자꾸 풍경화를 산수화라고 하느냐? 네. 그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양인의 그리고 우리 옛 선조들이 산수화에 담겨 있는 그 산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 자연에 대한 깊은 생각 이런 것을 한번 그 산수화를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산수화를 통해서 옛 그림 감상의 즐거움 한번 찾아보시죠.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림 속의 저 산에는 누구인가? 눈 덮인 산 아래로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는 허리를 굽히고 초가집 살인문 밖으로 검둥 개 한 마리 뛰어나올 때 지팡이 짚고 돌아오는 사나이. 저 산에는 누구인가? 그를 따라 걸어보는 산수화 속 쓸쓸한 정취. 누워서 구경하니 더욱 쓸쓸하고 신기하기도 하여라. 오늘 첫 시간 제가 붙인 제목이 누워서 구경하니 더욱 신기하여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누워서 구경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옛 사람들이 산수화를 감상하는 것을 누워서 구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누워서 구경한다는 말은 옛 사람들이 이렇게 와유라는 말로 썼는데요. 이 와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눕는다는 겁니다. 누워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는 뭐냐면 유람한다는 얘기입니다. 누워서 유람한다. 젊었을 때는 발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좋은 산천에 좋은 그 절경들을 찾아서 제 발로 걸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아무래도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좋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직접 가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옛 어른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한테 금강산을 하나 그려오라고 시켜서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빈듯이 누워서 산수를 봅니다. 마치 자기가 젊은 시절 금강산을 직접 걸어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수화를 감상하는 것을 옛 사람들은 와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양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있습니다. armchair traveling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은 소파나
이렇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옛날 그림이라든가 또 어디 가고 싶은 여행지를 남들이 써놓은 에세이를 보면서 그 행간 속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안락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여행한다라는 뜻으로 썼죠. 그런데 이 산수화가 그렇게 누워서 관람은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넋을 놓고 아름다운 경치에만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 옛 그림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그림 속에 굉장히 깊은 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적 의미라는 게 요즘 현대미술, 서양미술에서도 문학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옛 사람들은 특히 우리 옛 그림을 보고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와 그림을 한 뿌리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시화동원이라고 그럽니다. 시와 그림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습니까? 말 없는 시죠. 예, 시는 말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빈치가 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은 옛날로 치면은 그림 속에는 다 그 풍부한 시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볼 산수화들은 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산수화를 몇 점을 뽑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그림은 그 17세기에 화원 유성읍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제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의 연하장을 받아봤을 때 마치 연하장 카드에 그려진 그림 같은 느낌이 들죠. 저기 멀리는 그 먼 산이 있고 또 가운데 중경에는 또 산이 또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 안개가 낀 듯이 해서 거리감과 공간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산 속에 있는 집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정각이 뭐처럼 보입니까? 마치 대궐처럼 고래등처럼 보이죠. 아주 잘 지은 절입니다. 아마 민가에는 저런 집을 가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궐처럼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보면은 자그마한 민가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민가 앞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오른쪽을 보면은 저 산등성이에 붉은 해가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연하장 같은 느낌이다. 새해에 돌리는 연하장 같은 느낌이라는 느낌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보시기에 보면 대단히 장식적이죠. 그리고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더군다나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를 봤을 때 우리는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그죠? 그림에서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떨까요? 화원이 그렸기 때문에 아마 임금이 감상하기 위해서 그 유성읍이라는 화원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원들은 임금으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새해에 저 대궐과 민가에 고루 비치는 저 태양이 떠오른 걸 보고 혹시 임금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우리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과 벼슬아치들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림이 저런 평화로운 그림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새날 새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면은 군주의 기상과 덕성 이런 것들도 떠오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산수가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산수는 이렇게 아름다운 채색이 잘 돼 있는 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봐야 할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최북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18세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산무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그림이 대단히 휑하죠. 아까 우리 유성읍이 그렸던 그 아주 색깔이 예쁘고 구도가 거리감과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은 대단히 거칠고 퀭하고 그리고 대단히 속도감 있게 붓을 놀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